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요 코너 시작할 때 시작하는 그 음악이 라이온 킹의 주제곡 네. 라이온 슬립스 투나잇 그 일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라이온 킹이 또 실사로 다시 개봉해서 혹시 보셨어요? 아니 아직 못 봤습니다. 기어코 볼 겁니다. 근데 그 라이온 킹을 우리는 우선 백수의 왕 사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뭐 경우에 따라 다르죠. 하이에나가 여럿이 덤비면 사자 꼼짝 못합니다. 못하죠. 네.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고 막 이렇게 되면 또 호랑이랑 사자랑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실 둘이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근데 예,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리고 사람들이 호랑이가 많이 이기죠. 호랑이는 그러니까 1대1로 싸우면 호랑이가 이긴다고 봐야죠. 그렇죠. 체격이 더 좋고. 근데 사자는 원래 혼자 싸우질 않잖아요. 무리를 지어서. 여럿이 싸우니까 원래 싸우는 대로 싸운다. 그럼 사자는 여러 명이고 호랑이는 한 명이고 그러면 호랑이가 지죠. 그리고 뭐, 코끼리, 기린 이런 큰 짐승들한테 사자가 안 되잖아요. 여러 마리 덤벼도 잘 안 되던데요. 그래도 뭐 아주 성체한테는 좀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새끼들은 그러니까요. 공격하죠. 예. 근데 사자도 새끼는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수의 왕은 아닌 거죠, 사자가. 네. 제가 지금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괜히 있나요?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그 호기심입니다, 그게. 근데 그 라이온킹 영화에 보면 그 사자 무리의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뭐 이런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삼촌이 이제 찬탈하고 뭐 이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동물 세계에서? 부모가 지위가 높으면 유리하죠.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얘를 거의 그러니까 영장류 중에 그 그러니까 약간 원시적인 초창기 영장류 중에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돼 있어요. 예. 그 상당히 지위가 높은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다른 암컷들이 유산을 합니다. 이거 지금 낳아봐야 유산을 해요? 예. 이야. 근데 그 유산이 어떤 형태냐 하면 재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산에서 이렇게 어떤 종은 유산해갖고 미숙아를 낳고 곧바로 엄마가 먹어치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단 낳아놓으면은 그게 영양분이잖아요. 예. 남한테 뺏기는 거는 정말 손해니까 엄마가 자기 새끼를 그냥 집어먹기도 하고요. 그보다 조금 덜 진화된 영장류에서는 몸속에서 그냥 아예 유산시키고 재흡수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 오면 전혀 그게 불가능한데 그 진화가 덜 된 영장류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힘센 암컷이 임신을 하면 새끼를 곧 나온다. 나머지 암컷들이 안 낳는다 아예. 예. 근데 정말 운 나쁘게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면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제 유산을 시키고 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침팬지나 뭐 이런 정도 되면 그런 기능을 많이 잃어서 낳죠. 낳고는 아무래도 그 서열이 낮은 엄마의 자식들은 조금 밀리고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가장 서열 높은 부모의 자식이 또 권좌에 오를 확률은 높긴 하죠. 그렇겠네요. 세습은 안 되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먹는 게 더 좋을 것이고 새끼 때부터 그러면 체격이 좀 커질 가능성이 크고 힘이 세질 것이고 그러면 또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은 커진다. 커지긴 하죠. 근데 뭐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야외에서 그 몇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해보면 그 연결고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변수가 너무 많고요. 또 큼지막하게 태어나는 놈이 가난한 집안에서도 또 있고요. 그래서 변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두머리인 성체가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목적의식적으로 그 새끼를 나의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 이런 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그런 일을 하는 건 꿀벌입니다. 예를 들면 개미는 전혀 세습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개미는 이제 혼인비행 내보내고 그 여왕개미가 어디 가서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는지 엄마는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엄마는 그저 내가
새끼 잘 낳았으면 그놈들이 어디 가서 잘 살 거다. 그게 끝이고요. 엄마인 여왕개미가 여러 종류를 낳죠. 뭐 여러 마리의 공주 개미를 낳은 거죠. 그럼 일개미나 이런 건 누가 낳아요? 일개미도 여왕이 낳죠. 낳죠. 근데 일개미는 평생 일만 하고 그러니까요. 어떤 딸은 여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왕개미가 많은 새끼를 낳는데 상당 부분 일개미가 되고 그렇죠. 여왕개미 후보들을 낳아서 그 중에 그 결혼 비행 해가지고 성공해서 어딘가 왕국을 차리면 그가 여왕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나라는 또 많은 나라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인데 그거는 누가 정말 따라다니면서 조사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여왕 스스로도 모른다. 그렇죠. 알려고도 안 한다. 뭐 알 수도 없고. 근데 꿀벌은 참 신기하게도 자기 딸들이 이제 나가서 손인비양을 하고 제일 먼저 집으로 돌아오는 딸에게 집을 줍니다. 집을 주고 일벌의 절반을 주고 엄마가 나갑니다. 그래서 딴 데다 자리를 잡아요? 딴 데다. 그게 이제 분봉 과정인데 얼마나 이게 합리적이냐 하면 진짜 합리적이네요. 그 경험도 없는 딸이 그러니까요. 저 한 대 나가서 아파트 구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 아파트에 살아본 엄마가 맞아요. 나가서 구하고 딸에게 주고 이게 뭐 거의 우리나라 부모보다 더한 게 최고네요. 최고. 꿀벌 엄마입니다. 이야. 근데 그 엄마도 까칠해가지고요. 딸들이 여왕벌로 크는 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다니고 여왕으로 크는 딸을 물어 죽입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일벌들이 여왕벌이 가까이 못 오게 막아가지고 겨우 키워냅니다. 여러 마리를 키워서 내보내면 그 내보낸 중에서 누군가가 돌아오면 그때는 그 엄마가 깨끗이 포기하고 자기 집을 주고 자기가 나갑니다. 근데 개미의 여왕개미, 꿀벌의 여왕벌, 그거는 태어나면서부터 후보군으로 태어나는 거고 그 중에 짝짓기를 성공하고 영역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 권자에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그거는 태생적으로 정해지는 거네요. 근데 그걸 누가 정하느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여왕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일개미, 일벌들이 정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민주적인 사회거든요. 여왕이 뭐 내가 이 딸을 선호하노라 이게 안 되고요. 낳아놓은 딸들, 낳아놓은 알들 중에서 일개미, 일벌들이 선정해서 누군가를 키워냅니다. 어떻게 선정해요? 투표를 해요? 그건 아직은 모릅니다. 그게 그 선정 기준이 뭔지 과정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간 선정해서 잘 먹여서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여왕으로 차세대 여왕으로 이제 크는 거죠. 그건 그냥 태생적으로 그들이 알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일개미와의 관계가 있네요. 근데 그 관계는 아직 안 밝혀졌다. 뭐 몇 가지 그 클루들은 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럼 대표적인 군집 생활하는 그런 종들 말고 침팬지나 원숭이나 뭐 이런 등등의 무리 생활, 사자같이 무리 생활 이런 경우에 우두머리는 어떻게 정하죠? 전부 힘입니까? 대체로 그렇죠. 힘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침팬지 정도 되면 두 마리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짝을 맺고 한 놈 거꾸로 때리고 그러기도 또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도 정치가 있죠. 그래서 프란스 드월이라는 그 제인 구달 박사님의 버금가는 침팬지 학자가 쓴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재밌는 책입니다. 그 양반이 네덜란드 분인데 미국으로 교수가 돼서 가기 전에 네덜란드 동물원에서 그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들을 관찰하면서 그걸로 이제 책을 쓴 건데 그냥 뭐 그 책 하나로 그냥 대가 반열에 뛰어오른 분이에요. 그 이전에 우리는 침팬지들 사회에 그런 마키아벨리 같은 그런 정치가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 상상조차 못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세심하게 그 관계들을 다 밝혀가지고 거의 소설처럼 읽히는 과학책이에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사에 벌어지는 권모술수, 동맹 맺어서 누구를 거꾸로 때리고 다시 또 배신하고 이런 게 다 있더라. 그렇죠. 예.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는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도 다 적용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양반이 남긴 아주 멋있는 말이요. 예. 침팬지 사회에서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 무엇을 아느냐보다 네. 누구랑 친하냐, 그렇죠. 누구를 아느냐. 네. 그런 말을 남겼어요. 거기서 그 누구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해요? 힘센 놈이에요? 힘센 놈이 그러니까 힘센 놈 옆에 가서 이제 그 아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보면 3위, 뭐 4위 이 정도의 수컷이 그 으뜸 수컷 옆에 가서 그냥 뭐 온갖 아부를 다 하면서 네. 2인자 그 자리를 끼어차요. 3위, 4위인데도. 예. 그러다가 저 으뜸 수컷이 다치면 그걸 거꾸로 때린 2인자한테 또 가서 곧바로 가서 또 엎드립니다. 그냥 그 세계도 살아남기 위해서 하여간 그 줄 서는 눈치 보는 이게 뭐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그렇게 줄 서러 다니는 한 중위 그룹이 있을 거고 네.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는 그런 어떤 상위 그룹이 있겠네요.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이제 저희들이 요즘 하는 이제 동물행동학에서 개성 연구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개성이라는 말을 영어로 personality니까 인간만이 있다고 다들 서양에서는 그렇게 가정을 한 건데 이제는 뭐 우리 온갖 동물들이 다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굉장히 몸집도 크고 막 이런데도 그렇게 그런 그 권력욕이 별로 없는 아이도 있고요. 체격도 얼마 안 되는 놈이 세게 가서 덤비고 깨지고 성격에 따라 있고요. 그래서 구다 선생님이 저 관찰한 그 건비의 침팬지들 중에는 그런 놈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식으로 하면 드럼통 같은 그런 걸 하나 주워가지고 그걸 두들기면서 다 겁줘가지고 등극한 nom도 있어요. 사실은 조그만 놈이 뭐 체격이 좀 작은데도 그걸 막 두들기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윽박질러가지고 다들 무서워서 쫙 엎드리고 등극한 놈도 있고요. 그러니까 머리 쓰는 놈, 뭐 용감한 놈, 권력욕이 특별히 많은 놈 있어요. 없는 놈 이게 있군요. 그런 동물들 사회의 정치를 속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거라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배울 거 별로 없는데요. 글쎄 좀 말씀 듣다 보니 그럴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좀 잔인하고요. 다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 동물들 사회의 최고의 리더는 그렇게까지 그냥 깡그리 독점하는 독식은 거를 없다. 저는 안 해요. 상당히 나눌 줄 아는 그거 하나 뭐 괜찮은 거고요. 동물 침팬지는 물론이고 동물 사회에서 일단 권자에서 그 꺾이면 다치고 나면 진짜 너무 잔인할 정도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물어뜯고 경로 사상이 없군요. 없습니다. 효 사상은 아마 호모사피엔스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은 동물 관찰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가끔가다 그 소스라치게 이렇게 놀랍니다. 그렇게 독식도 안 하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리더인데도 권자에서 물러나면 저분이 우리한테 그래도 이렇게 했지 이게 없군요.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권력에게만 또 집중해야 되니까. 이야 비정하네요.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가서 또 물고 뭐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우리는 그런 비정한 인간들도 있지만 우린 또 그 예정을 못 잊어서 그 권자에서 떨어진 양반을 또 가서 보듬고 괜히 거기 가서 얼쩡거리다가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암컷 수컷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수컷이 리더죠. 암컷이 리더인 경우는 그 새에서 가끔 아주 드물게 나타나요.
영어로는 자카나라고 부르고요. 그 스페니쉬어로는 하사나라고 부르는 새가 있는데 우리도 저 주남 저수지에 연각이라는 새가 있거든요. 네. 그 연꽃잎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 새. 그래서 이제 연꽃의 연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예. 그 새는 암컷이 더 체격이 큽니다. 그리고 암컷이 수컷 몇 마리를 거느립니다. 그러니까 일처다부제인 거죠. 수컷이 이제 짝짓기 처리 되면 둥지를 만들어서 암컷을 기다립니다. 그럼 암컷이 돌아가면서 짝짓기 하고 알 몇 개씩 낳아주고 잘 길러 그리고 이제 그 떠나는데 네. 가끔 가다가 이제 막 홍수가 지거나 이래갖고 둥지가 떠내려가면 수컷이 또 찾아와서 막 울부짖어요. 새끼 다 잃었다. 그러면 또 뒤늦게 또 저 알라서 또 주기도 하고. 베풀듯이. 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아주 드문 몇 케이스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수컷. 그렇죠. 그 이유는 수컷이 힘이 세기 때문? 수컷은 자기 스스로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수컷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힘센 놈이 나타나는 거죠. 암컷을 차지해야 거죠. 하니까. 그렇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암컷은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물론 암컷도 체격이 좋으면 더 건강한 자식을 낳는 거지만 그거에 대한 진화적인 어떤 압력보다는 수컷들끼리 내가 더 커져야 암컷을 차지한다. 이게 훨씬 센 진화 압력이기 때문에 수컷들이 다 커졌죠. 그러면 남녀 평등, 여성 정치 이런 것 역시 사람만 있는 거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그 프란스 드월이 또 이제 쭉 관찰하면서 해낸 얘기가 권력은 수컷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침팬지 사회에서 보면 배후 조정? 그 실제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가장 편안하게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친구는 암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컷들은 헛힘만 버럭버럭 쓰고 사는 거 고달프고 다치고 이러고 하지만 계속 싸워야 되고 실제로 그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건 오히려 암컷이다. 그 우두머리에 사랑을 독차지한 암컷이 아방궁에 앉아서 호의호식. 뭐 그게 페미니즘을 주장하시는 여성들에게 뭐 별로 그게 좋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동물 세계에 그 정도의 흐름은 있어요. 최재천의 동물보감이 딱 동물들만큼만 합시다인데 오늘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가 정치도 한번 배울 게 있을까 했는데 솔직히 정치는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싸우다가 내가 못 먹는다고 너도 먹지 마. 이건 없다. 이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권력을 차지해도 완전 독식. 이건 없더라. 그 정도만 좀 배우는 걸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